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요즘 많은 나오는 소문들, 일시 석방할 것이다, 사면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면 여의도의 정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1차 구속 연장이 되었죠. 통상 보면은 법률적으로는 상고심의 경우는 3번까지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2번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형세로 보아서는 만약에 내년 2월 16일 또는 4월 16일까지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다 끝나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그 순간에 일단 일시 석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고 사면할 것이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 여권에 보면 요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 되면 3년 차가 되고 총선이 있을 2020년이 되면 문재인 정부도 4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순간 현재 떨어진 지지율, 그리고 보면은 어쨌든 보수 세력들이 재결집하는 가운데 결국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게 된다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20년 그 이상의 장기 집권 구상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권 내 제갈공명, 순옥, 또 예전에 보면은 그 수많은 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책사들이 있다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카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야권, 즉 보수 세력의 어떤 분열을 갖다가 획책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년 4월 16일까지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33년형에 대해서 확정 판결하지 못한다면 4월 16일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시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당한 법치주의 국가의 또 법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4월 16일이 어떤 날입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아마 지금 여권 내에 나름대로 책사가 있다면은 부득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지 못한다면은 일시 석방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일단 옥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을 4월 16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수의 맏형이라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야말로 친박이다, 비박이다, 사실 좀 때로는 볼썽사나운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16일 날 나오고 지금 보면 친박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이라고 그러죠. 또 복당파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분들과 이른바 친박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이것이 흔히 육도 삼략에서 이야기하는 2호 경식지계 내지는 9호 탄낭지계, 즉 뭐냐니까 호랑이를 풀어서 승냥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이에나쯤 되겠죠. 하이에나를 집어삼키는 계책, 즉 이간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나서 아마 나오신다면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가만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만히 계신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로 많은 세력들이 모일 것이고, 또 급기야는 나중에 보수당이 이른바 친박당과 비박당으로 쪼개져서 2020년 21대 총선을 치른다면 자칫하면 보수 정당은 TK 자민련, TK에 국한된, 대구 경북에 국한된 정당으로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여권의 책사, 여권의 전략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수판을 튕기면서 한번 이해득실을 따져보겠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아직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시게 된다면은 저는 이 두 가지 입장만은 분명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뭐냐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작년이죠. 작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되어서 지금 1년 7개월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보내고 계십니다만은 또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666 그러니까 1심은 구속 상태에서는 6개월에 끝내야 된다. 2심은 6개월에 끝내야 된다. 3심도 6개월에 끝내되 한번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주일에 뭐 4번, 뭐 4번의 건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누가 보더라도 그건 무리한 어떻게 정치 보복이지 그것이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1심에 구속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영장을 쳐서 재구속을 했죠. 구속을 갖다 연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꼼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에 탄핵 소추되었고 2017년 3월 이른바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그 원인 물론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걸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래도 집권 이후에 4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소홀히 했던 부분 본인이 어떤 국정을 갖다 소홀히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 인해 장막을 치도록 만들므로써 결국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웅기중기 뭐랄까 또아리를 튼다고나 할까요? 또아리를 틀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몰리게 되었던 즉 그 당시에 얘기되었던 어떤 불통의 문제 그다음에 조금 국정을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다시 한번 물론 지난번에도 뭐 탄핵 소추 되시기 전에도 몇 차례 보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대국민 특히 상처받고 때로는 처절한 좌절감에 빠져있는 특히 한때는 아마 51.6%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들에 대해서 본인이 소홀히 했던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48년 나라를 세우고 그야말로 전쟁의 그런 참화 속에서 나라를 일구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경제개발을 통해서 우리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그 시대는 지금 깡그리 무시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그야말로 뭐 부정, 부패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시대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세력과 그 아닌 세력들이 과거에 탄핵을 너는 탄핵 소추안에도 찬성했니? 너는 반대했니? 너는 당을 깨고 나가서 어느 당을 만들었니? 다시 복당했니? 이렇게 싸워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집안 싸움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어부지리에 등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 그런 어떤 묵은 감정, 묵은 서운함 이런 걸 다 털고 일시 우리가 다시 좀 밉고 좀 때로는 분하고 괘씸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다시 무너져 있는 이렇게 나라의 기강 부정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보수 정당들이 힘을 합치는데 자 우리가 묵은 감정은 일시 정지하자 하는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셔서 해주신다면 저는 또 하나의 큰 분수령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2018년 11월 27일입니다. 27일 바라보는 오늘에서 이제 불과 내년 2월 16일 내지 내년 4월 16일까지 불과 5개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 정치권의 어떤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특히 현재 집권 여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카드를 이용해서 야권을 분열하고 보수를 분열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하면서 오늘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